네,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카페뉴스입니다. 뜨거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감기에 걸리시기도 쉽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중국을 싫어하는 반중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 10명 중 8명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애틀랜타 서브웨이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샌드위치에 마요네즈가 많다고 화를 낸 손님이 총을 쐈습니다. 캘리포니아 학교들은 다음 학기부터 8시 이전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 법으로 금지됩니다. R&B 스타 가수 R. 켈리의 3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성학대한 혐의 등입니다. 화이자가 기존 백신보다 오미크론의 20배 이상 더 강력한 면역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크루즈선이 알래스카에서 빙하와 충돌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들입니다. 6월 29일 수요일 카페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팬데믹 이후 반중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됐는데요. 한국인과 미국인 10명 중 8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이 조사는 중국인에 대한 감정은 아닙니다. 중국 정부 또는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전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사한 것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인 10명 중 8명은 중국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19개국 국민 2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미국인은 전체의 82%였고 한국은 80%에 달했습니다. 독일과 캐나다에서도 응답자의 74%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과 한국, 독일과 캐나다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반중 여론은 87%에 달했고 호주와 스웨덴은 각각 86%와 83%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부각되는 한편 인권 탄압과 함께 코로나19의 진원지라는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특히 한국의 반중 여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반중 여론이 급증한 것은 지난 2017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퓨 리서치 센터의 분석입니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국가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리스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역대 최고 수준인 50%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제프리 기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사는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을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애틀랜타 서브웨이 샌드위치샵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손님이 종업원들에게 총을 쏜 건데요. 총격의 이유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샌드위치에 마요네즈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드위치 가게 서브웨이에서 종업원이 손님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총격범은 샌드위치에 마요네즈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격분해 종업원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서브웨이 매장에서 20대 여직원 2명이 권총에 맞았으며 한 명은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직원은 이 매장에서 일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26살 여직원입니다. 총에 맞은 다른 직원은 중태이며 이 직원은 총에 맞던 당시 5살짜리 아들이 매장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밤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36살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샌드위치에 마요네즈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마요네즈가 아니라 총기 폭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매장에 들어가 샌드위치를 주문했으며
어떤 문제 격분에 직원들을 향해 화풀이하기로 작정한 것이라며 순간의 성급함 때문에 유가족에게 영원한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장 주인은 마요네즈가 많이 들어갔다는 사소한 이유로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피터장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드린 서브웨이 매장 총격범의 신원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총격범은 36살 흑인 멜빈 윌리엄스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경찰이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네, 선천적으로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진 한인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18살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부당한 병역을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원래 국적 이탈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한국 정부가 팬데믹 등을 이유로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를 신고하고 6월 30일까지 총영서관을 방문해 신고 고서를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총영서관 방문 접수 기간이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3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단 3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적 이탈 의사를 밝힌 경우가 해당됩니다. 네, 최근 한국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을 자녀들과 함께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국 여행을 가실 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화나 문제인데요. 캘리포니아 등 이 마리화나가 합법화돼 여기서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입국과 동시에 곧바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주 미 한국 대사관은 최근 공지문을 통해 마리화나 반입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돼 무심코 마리화나 제품을 소지하고 입국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담배용 캐나비스 베이프 카트리지를 가져가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마리화나, 마리화나 젤리, 마리화나 오일, 마리화나 쿠키, 마리화나 크림, 마리화나 초콜릿 등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있는 모든 제품은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네,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주법들이 발효돼 시행되는데요. 이들 중 관심이 가는 새 법은 공립학교 수업 시간과 관련된 SB 328입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공립 중학교가 8시 이전에 수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른 수업 시간으로 인해 성장기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더 이상 중학교 학생들은 8시 이전 수업이 없어지게 돼 새벽에 등교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네, 여러분 I Believe I Can Fly라는 노래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이 곡으로 유명한 R&B 스타 R. 켈리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지난 10수년간 돈과 명예를 이용해 미성년 여성들을 성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자신의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몰락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명 R&B 가수 R. 켈리가 미성년자 성학대 등의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켈리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8건과 공백 등 총 9건의 혐의로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켈리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인기와 돈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아이들과 젊은 여성들을 약탈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형사처벌을 면해왔던 그가 이제 처벌받아야 한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켈리는 I Believe I Can Fly 등의 히트곡으로 1990년대와 2000년대 가장 성공한 뮤지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중적 인기가 치솟자 콘서트에서 젊은 팬들과 야심 있는 아티스트를 폭넓게 접할 기회를 이용해 그들의 나이에 상관없이 성관계를 유혹했습니다. 켈리는 1990년대 미성년 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처음 받았고 1994년에는 당시 15세였던 가수 알리아와 불법 결혼해 그의 행태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02년에는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지만 2008년 시카고에서 열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켈리에게 지난 수십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끼친 학대 영향이 무감각한 무시를 보였으며 아무런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켈리에게 10년 이하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결국 25년 이상의 형의를 구경한 검찰 측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로 켈리는 R&B의 왕으로 알려진 슈퍼스타 히트메이커에서 외면받는 아티스트로 몰락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에도 과거 극심한 인종차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흑인들은 해변 리조트 입장과 사용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 시절 흑인 전용 리조트를 만들려다 강제로 빼앗긴 흑인 부부의 후손들에게 LA 카운티가 100년 만에 땅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맨해튼 비치에 있었던 브루스 비치가 바로 그 땅입니다. 제플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거 인종차별 정책으로 땅을 빼앗겼던 LA 흑인 가족이 100년 만에 조상 땅을 되찾게 됐습니다. 이 땅은 시가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LA 카운티는 맨하튼 비치 시내 알짜 부지인 브루스 비치 땅을 흑인 브루스 가문의 상속자들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 땅은 1920년대 맨하튼 비치 시정부가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 흑인 부부 찰스 윌라 브루스로부터 빼앗은 땅입니다. 당시 캘리포니아는 흑인들의 해변 리조트 출입을 금지했었습니다. 지난 1912년 브루스 부부는 이 땅을 매입해서 흑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변 휴양시설 브루스 비치를 조성했습니다. 그러자 백인 주민들과 백인 우월주의 단체 큐클럭스 클랜 KKK는 브루스 부부를 위협했고 시의회는 1924년 브루스 비치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이 부지를 강제 몰수했습니다. 이후 이 땅은 LA 카운티로 소유권이 넘어가 구조요원 훈련본부와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원래 소유권자인 흑인 후손들에게 이 부지를 돌려줘야 한다며 시민단체들이 2년 전부터 반환운동에 나섰습니다. 결국 LA 카운티는 이를 수용해 브루스 가문 상속자들에게 이 땅을 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는 1세기 전 브루스 부부를 상대로 저지른 부당한 행위를 결코 만회할 수 없고 과거를 바꿀 수도 없지만 이번 조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미크론에 강력한 효과가 있는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화이자의 오미크론 대형 백신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코로나 백신에 비해 25배나 강력한 면역 능력을 가진 오미크론 전용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화이저와 바이오테크는 지난 25일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개조한 새 백신이 기존 백신보다 훨씬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56세 이상 1234명의 임상시험 참가자들에게 새 백신 30마이크로그램 또는 60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한 결과 한 달 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 항체 수준이 기존 백신보다 13.5에서 19.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사가 오미크론 변이와 코로나19 원형을 모두 겨냥해 개발한 이가 백신도 이번 시험에서 기존 백신보다 9.1에서 10.9배 많은 중화 항체를 생성했습니다. 엘버트 불라 화이저 CEO는 우리는 종전보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상당히 더 높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매우 강력한 2개 오미크론용 개조 백신 후보를 갖게 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로 개발한 오미크론용 백신과 이가 백신 모두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FDA 전문가 자문기구는 28일 올 겨울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업데이트된 백신 부스터샷을 준비하라고 FDA에 권고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크루즈 여행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알래스카에서 미국 크루즈 선박이 빙하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빙하가 작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타이타닉을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터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od, Titanic 2.0. Oh my God. Yeah, we hit a big old one. Oh my. We hit some iceberg. We hit some ice. Oh my God. Oh my God. 크루즈 여행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미 크루즈 선박이 알래스카 해역에서 빙하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긴급 회항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알래스카 해역을 항해 중이던 미 크루즈 선박이 빙하와 충돌해 긴급 회항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노르웨이 지연 선호입니다. 이 선박은 지난 25일 알래스카주 야쿠타트만이 허버드 빙하 인근에서 작은 빙하와 부딪혔습니다. 빙하와 충돌하는 당시 광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심하게 흔들렸다고 승객들은 전했습니다. 부딪힌 빙하는 세미추력 사이즈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며 약 2,0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이 크루즈 선박에 승객이 몇 명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지어선 호를 운항하는 크루즈 선사 노르웨이 지연 크루즈 라인 NCL 측은 사고 당시 안개가 자욱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9박 10일 일정으로 출항한 노르웨이 지연 선호는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검사를 위해 알래스카주의 주도인 주노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크루즈선 전문가인 스튜어트 카이러는 이런 사고는 극히 드물다며
크루저 선박은 빙하를 피하려고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타이어가 각종 교통사고 잔해물과 충돌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NCL 측은 탑승객 전원에게 환불을 약속했고 30일 출항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미국은 R&B 스타 R. 켈리의 30년형 선고 소식이 화제였는데요. 성공한 뮤지션으로 돈과 명예를 모두 가졌던 켈리는 성공에 도취해 자신의 주체할 수 없었던 성적 욕망으로 인해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추하게 몰락해버린 과거 스타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그의 팬이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씁쓸했습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 부를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하며 욕망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